채무자가 꼭 이 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백 팀장과 채권자는 만들 거라고 제가 채무자에게는 경고합니다.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죠. (108동) 503호 최선덕 사장님, 돈 갚으세요. 남의 돈 꼬갔으면 갚아낼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채권 출신하는 배구현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6년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채권 주심 상담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 출장이 잦고 강제집행이나 채무자 미팅 때문에 채권자 상담을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조금 미팅 건이 한 건이 취소가 돼서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채권자분들 또 구독자분들께 또 간단히 전해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 통장, 그러니까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통장이 개설이 가능한 시점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유튜브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2월 1일부터는 생계비 통장이라 그래서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 개설이 가능한 세상이 왔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사기도 당하고요. 또 믿고 돈 빌려줬는데 거짓말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가 많은데 이 국가에서는 채무자의 인권이나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또 생계비 통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좀 살펴보려고 좀 제가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여기 화면을 좀 띄워드리겠는데 이제 생계비 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5년 10월 28일 날 법무부 보도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내년 2월, 그러니까 올해 2월이죠. 도입되는 생계비 계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압류 금지 금액을 상향하여 민생 보호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민생 보호 참 웃기죠. 이게 뭐 채무자의 민생만 보호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그래서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작년 기준이죠. 그래서 개정안은 내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한 명당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나 보네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또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계비 계좌,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2026년 2월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 가능하다. 참 답답하네요. 그죠? 이게 추심하는 사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그렇다고 쳐요. 뭐 추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채권 채무 관계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고통은 제가 한 20년 동안 이 채권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호흡한 결과로서는 엄청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줘서 그 빚더미에 앉아서 개인 인생 파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또 자살하시는 분들도 제가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채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주요 내용을 좀 볼까요? 생계비 계좌 관련 규정 신설, 그러니까 생계비 계좌의 예치 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 한도를 250만 원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국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압류금지 생계비는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통장 압류를 하면 최저 생계비용 185만 원까지는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못 뺐거든요. 그게 금액이 이제 185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던 것 같은데, 또 이번에 또 250만 원으로 또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고,
또 압류 금지 생계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개정한다. 민사집행법이 2026년 2월 1일 날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도 1월간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 채권의 최저 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전 국민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압류금지 생계비는 2019년 당시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185만 원. 이게 2019년 일이네요. 그때는 150만 원이었네요. 근데 이제 185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그 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글쎄요, 채권자 이게 입장에서 보면 뭐 개인회생 파산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거 압류금지 금액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오히려 압류를 할 수 없는 계좌를 채무자를 위해서 만들어준다. 글쎄요. 이에 법무부는 수개월간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생계비 등 압류금지 금액을 변화된 경제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론은 이거지 않습니까? 채무자 먹게 살 수 있게 좀 도와달라. 그죠? 그걸 어디에서 도와줘? 나라에서. 그럼 채권자 인권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이 채권자는 실제로 압류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뭐 앞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뭐 통장 압류해서 돈을 받아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내용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내용들 가지고 이 개인회생 파산을 주로 하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튜브 영상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야, 이제 채무자를 위한 세상이 왔다. 채권 추심 피하는 방법 이런 영상들을 막 찍어내면서 제가 이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뭐 그들의 업무가 이런 업무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최소한의 국가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라 그러면 이 채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 채무자 중에서도 진짜로 상황이 어려워서 변제를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채권자, 이 채권자의 권리는 누가 보호해 주냐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저 생계비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갔고 250만 원까지는 압류도 금지되고 통장만 금지되는 게 아니고 이 급여 채권에 대해서도 원래는 최저 생계비가 185만 원이었는데 이것 또한 250만 원까지는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뭐 물가 상승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져 가고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법치국가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이 법에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채권자를 대신해서 같이 움직이고 뛰고 때로는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 백 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이 민사집행법이 과연 채권자를 위한 게 어떤 게 채권자를 위한 법인가? 자꾸만 이 개인회생, 파산, 이 뭐 압류 금지 생계비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법령으로 제정이 되면서 채권 추심을 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채권 추심이라는 게 이런 통장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이 재산 명시 이런 간단한 신청만으로 우리가 추심을 온전히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자가 이 채권 추심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만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의지와 끈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제가 실제로 추심하면서 통장 압류에서 채권을 해결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채권자께서도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법이 제정돼서 채무자가 완전 지금 신나서 완전 뭐 신났겠죠. 그죠? 야, 이제 185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까지는 백날 니네들이 압류해봐라. 나 250만 원만 쓸게. 라고 하면 또 할 말도 없거든요. 근데 채무자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채무자들은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채권 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나 채권자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통장 압류뿐만 아니라 그밖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가 꼭 이 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백 팀장과 채권자는 만들 거라고 제가 채무자에게는 경고합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 개설이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단위 은행에서 누구나,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많다는 거고, 이 채권 조심이라는 거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더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통장 압류해서 채무자를 귀찮게 하거나 재산 명시 채무 불이행자만 해서 회수될 수 있었던 건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압류 금지에 대한 채권들의 한도가 185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늘어나고 또 압류 금지 생계비 통장이 개설이 가능한 시점 또 그 이후에는 이거보다 이 채무자의 말도 안 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제도를 또 시설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채권 추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담당자가 얼마나 끈기 있게 악랄하게 채무자를 접촉하고 압박하고 회유하고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방문을 해서 채무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호사 법무사가 채권 주심을 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운 세상이 왔고 담당자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채권자의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잘 결합이 되면 우리가 회수하지 못할 채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매스컴에 자꾸 나오고, 채권자의 인권은 도대체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채무자를 위한 법만 자꾸만 생겨나는 세상 속에서, 채권자는 꼭 이 채권은 내가 회수하겠다라는 의지 절대 굽히지 마시고요. 또 저를 믿고 의뢰하시는 채권자들과 같이 손잡고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달이면 구정이 또 돌아옵니다. 또 구정 전에 우리가 이 채권 때문에 골치 아픈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상담 주시면 되고요.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하면 주말을 이용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도와드리고요. 또 저랑 계약해서 제가 추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제가 추심하면서 채권자와 저와 같이 위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춥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또 계속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추위에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다거나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에 또 좋은 내용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